햇살이 내리쬐는 서울의 거리. 12살 지훈이는 낡은 구두 닦기 도구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은 손으로 쥔 브러쉬를 구두에 쓱쓱 문지르는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이죠. 지훈이의 얼굴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굳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아저씨, 구두 닦아드릴까요? 지훈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갑니다. 이제 막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사람들은 바쁘게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지훈이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구두 닦아드릴게요. 단돈 3,000원이에요. 노신사는 잠시 지훈이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해주렴. 강 회장은 벤치에 앉아 지훈이가 구두를 닦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습니다. 지훈이의 진지한 표정과 꼼꼼히 구두를 닦는 모습이 무언가 특별해 보였어요. 학교는 안 다니니?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다녀요. 오전에는 학교 가고 오후에는 일해야 해서요. 강 회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닦기가 끝나고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 됐어요, 할아버지. 거울처럼 반짝반짝하죠? 강 회장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지훈이에게 건넸습니다. 거스름 또는 가지렴. 지훈이가 감사하다며 깊이 인사를 하는 동안 강 회장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는 벤치 아래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강 회장의 것이 틀림없었죠. 할아버지. 지훈이는 소리쳤지만 강 회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지훈이는 지갑을 주워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지갑을 열어 주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어요. 그런데 지갑 속에서 나온 사진 한 장에 지훈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웃고 있었는데 그 얼굴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지훈이의 할머니였어요. 지훈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지갑을 더 살펴보니 명함이 한 장 있었어요. 강태성 회장, 강그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결심한 듯 지갑을 품에 넣었어요. 할머니와 이 노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은 지훈이 같은 아이를 절대 들여보내주지 않았죠.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 동안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회장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을 포착했어요. 할아버지, 강 회장님. 지훈이가 뛰어나가 외치자 강 회장은 놀란 눈으로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구두 닦기 소년이구나. 강 회장이 지훈이를 알아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지갑이에요. 그날 벤치에 떨어뜨리셨더라고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놀란 듯 지갑을 받아들었죠. 고맙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아이가 있다니. 지훈이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 사진 속 사람이 저희 할머니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강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눈짓을 하더니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오너라. 넓은 거실에 들어선 지훈이는 주변의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평생 볼 수 없었던 화려함이었죠. 강 회장은 지훈이를 소파에 앉히고 차분히 물었어요. 내 할머니 이름이 뭐니? 김미자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사진을 다시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내 부모님은?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태어나서 본 적 없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예요. 강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지훈이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유품 중 하나였죠. 이것도 할머니 물건이에요. 할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 같은데. 강 회장은 그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40년도 더 된 이야기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어요. 미자. 그러니까 내 할머니는 우리 집 가정부의 딸이었단다. 나는 그때 갓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지. 지훈이는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단다. 하지만 집안에서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크게 노하셨지. 가정부 딸과 재벌가 아들이라. 당시에는 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 강 회장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결국 미자는 떠나게 됐고 나는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단다. 그리고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 그 후로 미자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어. 지훈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저의 어머니가.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구나. 미자가 낳은 딸이 내 어머니였을 거야. 그리고 그 딸이 너를 낳았겠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훈이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럼 할아버지는 제 증조할아버지인가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미자의 딸이 내 어머니라면 내가 바로 내 할아버지란다. 지훈이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났어요. 지훈아, 오늘부터 여기서 살자.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라도 제대로 할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지훈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강 회장의 집에서 처음 밤을 보낸 지훈이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 너무 넓은 방, 그리고 무엇보다 갑작스럽게 밝혀진 자신의 뿌리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지훈이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죠. 아마도 할머니에게는 너무 아픈 기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지훈이를 회사로 데려갔어요. 높은 빌딩과 넓은 사무실 모두가 강 회장에게 인사하는 모습은 지훈이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이쪽으로 오렴. 강 회장이 지훈이를 자신의 넓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회사의 중역들이란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였지.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중역들은 지훈이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누구십니까?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손자다. 그리고 앞으로 강그룹의 후계자가 될 아이야. 방 안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지훈이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닙니까? 법적 절차와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요. 한중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결정이다. 필요한 법적 절차는 모두 밟을 테니 걱정 말게. 지훈이는 내 유일한 핏줄이야. 회의가 끝나고 지훈이는 강 회장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는지 강 회장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아이를 후계자로 삼는다니요? 강 회장의 동생인 듯한 남자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강 회장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태성아, 내 결정이니 존중해 주길 바란다. 지훈이는 내 손자다. DNA 검사로 확인할 예정이야. 집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지훈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지훈이는 그 자리를 견디기 힘들어 슬며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너 정말 태성 회장님의 손자니? 지훈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어제 알았어요. 제가 여기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성은 잠시 지훈이를 관찰하더니 말했어요. 눈빛이 정말 회장님을 닮았구나. 그녀는 강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회장님은 결정을 쉽게 바꾸지 않으셔. 내가 정말 회장님의 손자라면 앞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거야. 지훈이는 자신의 작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구두약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구두 닦기 소년인데요. 어떻게 이런 큰 회사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비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선가 시작하게 마련이지. 회장님도 처음부터 대기업 회장이 아니었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야. 그날 밤 지훈이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갑자기 바뀐 환경,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지훈이는 생각했죠. 내가 정말 이런 세계에 속할 수 있을까? 할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지훈이를 서재로 불렀어요. 책으로 가득한 공간에 들어선 지훈이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죠. 어제 DNA 검사를 의뢰했단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훈이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저를 후계자로 삼으실 건가요? 강 회장은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너는 내 유일한 혈육이니까. 하지만 그 전에 많은 것을 배워야 해. 그날부터 지훈이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인 교사들이 찾아와 경영학, 경제학, 언어, 예절 등을 가르쳤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에서 재벌가의 후계자로 변신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저 학교는 어떻게 해요? 지훈이가 묻자 강 회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렴. 하지만 이젠 운전기사가 데려다 줄 거야. 강 회장의 말에 지훈이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고급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한 지훈이를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지훈이 너 진짜 부자 됐냐? 친구들이 몰려들어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복잡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수업 시간, 지훈이는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창밖으로 그를 기다리는 검은 차가 보였어요. 이전의 삶과 현재가 너무 달랐죠. 한편 강그룹의 내부에서는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친척들은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디서 나타난 아이를 믿으시는 겁니까? 지난 50년간 회사를 위해 일해온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강 회장의 조카가 항의했어요. 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강 회장은 지훈이를 불러 결과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지훈아, 결과가 나왔단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본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정말 내 손자였구나. 지훈이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제 확실해진 것은 자신이 정말로 강 회장의 혈육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 회장은 주주총회를 소집했어요. 지훈이도 함께 참석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 회장은 DNA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훈이는 내 친손자입니다. 더 이상의 의심은 필요 없습니다. 강 회장의 선언에 회의장은 술렁였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지훈이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강 회장의 집 뒤뜰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정말 내가 이런 세계에 살아갈 수 있을까? 지훈이는 자문했어요. 구두 닦기 소년에서 재벌가의 후계자로 변신하는 건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처럼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때 강 회장이 다가와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혼란스럽니? 지훈이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저는 이런 세계에 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강 회장은 지훈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천천히 배우면 돼. 하지만 모두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할아버지 친척들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내 재산과 회사를 물려받길 바랐어. 하지만 이제 내가 나타났으니 불안한 거지. 침묵이 흐른 후 지훈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갑자기 후계자로 지명하셨어요? 강 회장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외롭게 살았단다. 가족이 있어도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지. 그런데 내가 나타났을 때 내게 남은 유일한 진짜 가족임을 느꼈어. 지훈이는 강 회장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도 할머니 없이 혼자 지내며 외로웠으니까요. 다음 날 지훈이는 학교에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친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아이들은 지훈이에게 아부하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은 시기와 질투를 드러냈죠. 야, 지훈아. 너 이제 부자 됐으니 우리한테 한턱 쏘는 거 어때?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당황스러웠어요. 나? 그냥 예전의 나야. 달라진 게 없어. 하지만 달라진 건 너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는 지훈이에게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민수가 다가왔어요. 지훈아, 괜찮아. 요즘 다들 너한테 이상하게 구는 것 같던데. 지훈이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모든 게 낯설어서 그래. 민수는 지훈이의 진짜 친구였어요. 지위나 돈에 상관없이 지훈이 자체를 좋아했죠. 너 이제 진짜 부잣집 아들 된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친할아버지를 찾은 거야. 복잡해. 다음 장을 이어서 진행할까요?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는 강 회장의 집 거실에서 격렬한 논쟁 소리를 들었어요. 조심스레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님, 무리하십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에게 모든 걸 맡기시겠다니요. 회사 주주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강 회장의 동생 목소리였죠. 강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결정이다. DNA 검사로 이미 확인했어. 지훈이는 내 친손자야.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와 어머니가 공모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지훈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죠. 저녁 식사 시간 강 회장은 평소보다 침묵적이었습니다. 지훈이도 말없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 회장이 입을 열었죠. 지훈아,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단다. 주주들에게 내가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거야. 지훈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말이니? 너는 내 손자야. 당연히 자격이 있지. 지훈이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회사 경영도 사업도. 모든 게 낯설어요. 배우면 돼. 나도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한 게 아니야. 강 회장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창가에 서서 불빛이 가득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예전에 구두 닦기를 하던 거리가 그리워졌어요. 그곳에선 적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했으니까요. 다음 날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지훈이는 생전 처음 정장을 차려입고 강 회장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섰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주시했죠. 강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지훈이에게 꽂혔습니다. 제 손자 지훈이는 앞으로 강그룹을 이끌어갈 인물입니다. DNA 검사로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철저한 교육을 통해 준비시킬 것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2살 아이에게 그룹을 맡긴다니 말이 됩니까?
배경도 불분명한 아이를 어떻게 믿습니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회의장을 조용히 시켰어요. 여러분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제 유일한 혈육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한순간에 자신에게 쏠리자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거리에서 구두를 닦던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훈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갑자기 제가 강 회장님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두렵습니다.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세계에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강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지훈이를 바라봤지만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믿고 후계자로 생각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저는 모든 유산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대신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주세요. 부모 없이 자라거나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교육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재단이요. 강 회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장 안의 사람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사랑과 관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이나 회사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혼자였지만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올라와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지훈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도 감동한 듯 보였어요. 처음으로 지훈이를 향한 시선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강 회장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오늘 제 손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재단을 설립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를 매년 기부하겠습니다. 지훈이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주들의 반발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강그룹의 이미지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미디어에서는 구두 닦기 소년의 감동적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퍼졌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 회장이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걸 원하니? 엄청난 재산을 포기하는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요. 한 달 후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강지훈 소년소녀 가장 재단 간판이 걸렸습니다. 지훈이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죠. 강 회장은 지훈이의 뜻을 존중해 거액의 기금을 출연했어요. 이제 지훈이는 할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학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재단 개소식에 가봐야겠다. 강 회장이 아침 식사 중에 말했어요. 지훈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정말 기대돼요. 개소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자들도 여럿 와 있었죠. 지훈이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같은 처지였어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살다가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혼자 구두를 닦으며 살았죠. 그런 제게 기적처럼 할아버지가 나타나셨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훈이의 진솔한 이야기에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했어요. 그의 맑은 눈빛과 순수함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교육 기회와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싶어요. 강 회장은 지훈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처음 지훈이를 만났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지훈이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돈이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진 아이였죠. 재단 개소 후 지훈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아원과 보육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 회장이 걱정했지만 지훈이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지훈이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보육원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함께 공부도 했어요. 가끔은 자신이 구두 닦기로 일했던 거리로 돌아가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내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변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지훈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야. 그냥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됐을 뿐이야. 시간이 흘러 지훈이는 16살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강 회장의 든든한 지원 아래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재단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강 회장도 지훈이 덕분에 변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회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나중에 커서 회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어요. 강 회장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렴. 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회사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싶고요. 강 회장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렴. 내가 늘 응원할게. 지훈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한 구두닦이 소년이 백만장자 할아버지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친절과 정직함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죠. 지훈이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새 가족 그리고 자신이 도운 많은 아이들이 지훈이의 또 다른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에 따뜻한 희망으로 남았습니다.